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동준이제. 어때? 우리의 시작은 11번 나가겠습니다. 11번. 고전시가 11번. 댓글에 동남지 진짜 중요합니다. 칠판에 이거 선생님이 제일 핵심 키워드 적어주신 거 뭐였게? 칠판에서 제일 핵심 키워드 적어주신 거 뭐게? 맞춰줘. 현학적 태도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댓글의 동단지를 딱 보는 순간 개젖이라고 했지 아샤. 현학적 태도에 대한 비판. 현학이라는 말을 한자 그대로 기억해 놓자. 드러낼 현자의 학식이니까 학식을 드러낸다는 말이 즉슨 똑똑한 척 하는 거야. 잘난 척 학식을 잘하느라니. 여러분 판교 방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판교에 되게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사람들이 모인 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조사, 어미 빼고 전부 다 영어 단어 쓴다라고 바로 판교 방언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 뭐 그들한테는 워낙 익숙하니까 그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는 굉장히 장애가 되겠죠. 기생충 영화 보셨어요? 19세인가요? 기생충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조여정이나 아줌마가 다 단어가 좀 부분 영어 단어 쓰잖아. I'm deadly serious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다 뭐다? 학식을 자랑한다. 그럼 조선시대 때 학식의 자랑은 수단이 뭐다? 사자성어 쓰는 거지. 어려운 한자를 쓰는 거지. 그래서 우리 시험지에 가시조가 빠질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여러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취사 선택되겠죠. 뭐 선택되는 거에서 빠지는 작품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가는 반드시 시험지에 있고 거기에 선지에서의 핵심 키워드 현학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래서 현학적 태도에 대한 예찬 OX, X 예찬은 칭찬하는 거야. 예찬은 오 대단하십니다 라는 태도. 하지만 이 시에서는 풍자 한번 얘기해보자. 두 사람의 대화체로 시상이 전개가 되니 A랑 B로 구분할까? 갑과 을로 구분하려니까 좀 불편하더라고. 송민곡에서는 갑과 을로 구분을 하시고 백들의 동난지는 A랑 B로 대화체 구분하고 가겠습니다. A의 대접 장수가 홈쇼핑 백들아 동난지 사세요 하고 장터에서 사람들을 불러 세우고 있어. 댁들의 동난지 사세요. 댁들의 동난지 사세요. 지나가는 행인이 물어봅니다. 소비자로서 저 장사야 네 하나가 그 무엇이라고 외는다. 외는다에서의 니은다. 김상경 쌤이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하시던가. 2인칭 주어일 때 니은다는 의문형 어미지 현재 시제의 선함어람이 니은의 종결어미 다 아니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하셨으면 3-1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2인칭 주어일 때 니은다는 의문형 어미. 그래서 현대어 뜻풀이를 보면 무엇이라고 외치는다가 아니라 외치느냐지. 느냐에다가 발표 좀 쳐줘. 현대어 뜻풀이에서 의문형 어미라는 거 필기 좀 하나 해줘. 김상현 쌤 필기랑 학원에서의 필기를 좀 구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댁들의 동난지 사세요. 댁들의 동난지 사세요. 어서오세요. 저 장사야 네 황아 물건이 무엇이라고 외치느냐. 사자라고 하니까 한번 시작해볼게. 홍보 들어가는 거야. A의 대사니까 C 앞에다가 A 11번 펴기 54페이지 펴줘. 왜 볼래요? 양몽이 상천 전. 전의 후행 소아리 8쪽 대아리 2족 청장 아세삭 동난지 4호. 그랬을 때 밖에는 뼈고 안에는 고기 두 눈이 하늘을 향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작은 다리 8개 큰 다리 2개 맑은 간장에 아사삭 소리가 나는 동난지 사세요. 그러면 묘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거 간장게장이잖아. 청장을 통해서 맑은 간장에서 게 씹을 때 아사삭 아스승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된다. 음성상징어 의성어 사용한 거지 그지. 그러니 그냥 밖에는 뼈고 뭐 큰 다리가 뭐 2개고 작은 다리 8개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을 다 한자어를 사용하는 개젖장수의 현학적 태도에 지나가는 행인이 소비자가 뭐라고 합니까? 장사야. 비아냥거리죠. 거북하게 외치지 말고 개젖이라고 했지 아샤. 장수야 그렇게 거북하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말고 어려운 말 쓰지 말고 개젖이라고 하려무나. 그러면 발레는 사살시조. 현학적 태도에 대한 풍자, 비판적 태도입니다. 아스슥이라는 의성어의 시 전체가 행인과 장수의 대화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현장감과 생동감을 부여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적 화자의 태도, 화자나 어려운 한자를 쓰는 개젖장수의 현학적인 태도를 비꼬고 있다. 개젖이라고 했지 아샤. 화자의 태도는 백성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그 양반들의 모습이 나 그 먹어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냥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자고요. 나시조 너무 중요해. 창내보자, 창내보자, 이내 가슴에 창내보자, A, A, B, A 운율을 형성하는 거. tell me, 테트레테, tell me. 엄청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가십니까? 가십니까? 버리고 가십니까? AA, BA는 운율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죠. AA, BA 구조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창내보자에 A를 반복하니까 리듬감이 형성되는구나. 그런데 창문을 내고 싶대. 이내 가슴에 창문을 내고 싶대. 불가능한 상황이지. 근데 그 창문에 대한 종류를 나열하는 걸 한번 들여다봐봐.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이런 거 일상의 소재라고 하면 끄덕끄덕 하실 거죠? 네. 비일상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소재. 암돌적인, 수돌적인, 배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뚝딱 박아서 뚝딱에다가 동그라미 망치질, 장도리질 하는 뚝딱 하는 소리 밑에다가 의성어, 이내 가슴에 창 내고 싶어요. 열거법에서 지금 춘향전 들어간 반 있지요? 사설시조랑 비슷하게 확장적인 문체, 한 상황에 대해서 장황하게 묘사를 하는 것이 서민문학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줘. 서민의 3분 정신이라고 생각해줘. 서민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풀어내는 정신이라고 생각해줘.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뚝딱 박아서 이내 가슴에 창문 내고 싶어요. 현실의 고통을 해학적으로 극복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러니까 막 비관적이지 않잖아. 살아가는 조선 후기의 서민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어.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비관하지 않고 가슴 속에 창문을 내서 이따가 답답할 때는 여닫아 볼까 하노라. 열어서 씨름나다 라는 거에서 씨름을 해소하고자 하는 낙천적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야죠. 그죠? 이따가 답답할 때는 여닫아 볼까 하노라에서 낙천, 해학 이런 정신의 키워드 2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칠판에서 이시에서의 출제 포인트 정확하게 사장님이 전달하셨던데 표현기법과 관련해서 이시 시험 문제 뭐 나와야 되겠어? 창내보자 반복한 거 반복기법이요 라고 하면 곤란해요. 이시에서는 발상이 너무 독특하네. 우리가 배웠던 무슨 발상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시름을 창문을 내서 내보낼 수 있는 대상으로 형상화시켰다? 관념의 구체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기억나십니까? 관념의 구체화 사례. 여러분이 1번부터 5번까지 관념의 구체와 똑같이 쓰인 거 한번 찾아봐봐 라고 하면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총 맞은 그 자리에 추억이 흘러넘쳐. 어떻게 추억이 흘러넘칠 수가 있죠? 관념의 구체와. 동짓달 기나긴 밤에 허리를 베어서 춘풍이 불아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시날 밤 구비구비 펴리라. 밤을 잘라서 저장을 해놨다가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가 오면 내가 기다렸던 그님과 보내는 뜨밤을 더 오랫동안 함께 즐기고 싶어서 밤을 저장할 거예요 라는 발상 뭐다? 관념의 구체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시는 나올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낸다라고 하면 무조건 뭐가 나올 거다? 관념의 구체화. 갈게. 갈래는 사설시조, 삶의 답답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창을 낸다는 자체가 기발한 발상이다. 반복에다가 열거 사용해서 화자의 마음을 강조했는데 여러분은 관념의 구체화를 기억해주세요. 1등급 정리에 나오지요. 세상 사리의 고달픔에다가 밑줄, 답답한 가슴에다가 밑줄. 그럴 때 있지. 너무 수행평가가 러쉬로 막 여러분을 괴롭힐 때 가슴이 막 쪼이는 그 상황, 꽉 막힌 방에다가 빗대어 보내겠어. 거기에 창문을 달아서 답답한 심정으로 벗어나고 싶다라는 기발한 발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중장에서 구체적인 사물들이 열거되는 거는 뭐다? 고모장지, 새살장지, 백장지, 열장지 이런 것들이 뭐다? 열거가 리듬감의 해악이라고 생각해줘. 알았지? 도사공의 상황에서 기억나지? 도사공의 상황과 까투리의 상황을 열거해주는 점층법, 과장법 거기에서도 리듬감이 드러나잖아. 그러면 바로 가니까 또 AABA다. 기또우리 저기또우리 어여쁘다 저기또우리 AABA지. 그럼 어여쁘다에다가 밑줄 예뻐라 기뚜라미 라면서 기뚜라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라고 하면 X 어여쁘다가 무슨 뜻이기 때문에 불쌍하다. 기뚜라미가 왜 그렇게 불쌍하지? 어이 기뚜라미가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작은 소리 짧은 소리야 절절히 슬픈 소리. 슬픈 소리에다가 별표 3개. 귀뚜라미는 아무 생각 없이 울고 있는데 귀뚜라미의 울음소리에 절절히 슬픈 소리 하는 순간 슬픔의 감정의 주체는 누구의 감정? 화자. 자기가 느끼는 슬픔의 감정을 귀뚜라미한테 뭐 했다? 감정이입했다. 오케이. 귀뚜리 저귀뚜리 슬픈 소리 밑에다가는 감정이 제 혼자 울어 내어 고전 시간에서 내다는 진짜 많이 나오잖아. 내다 여다 기본 형태 그냥 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쟤 혼자 울어가다 뭐 지내다 사창에다가 가로로 묶어주시고 칠판에 규방 하나 가르쳐 주셨대. 여인 규자 사용해서 여인의 방을 규방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아유 참 참한 규수네 라고 할 때 여인 규자 사용하고요. 그리고 사창이라고 하면 비단 사자 사용해서 비단 창문 여인의 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인잠이라고 하면 잠깐 렘수면 상태, 눈깔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깊은 수면의 상태가 아닌 렘수면 상태입니다. 이 렘수면 상태를 살뜨리도 띄우는구나. 살뜨리도에다가 별표 3개. 시험에 낸다면 살뜨리도를 지나칠 수가 없어. 참 참한 교수가 알뜰 살뜰 참 잘 사네 라고 했을 때 알뜰하다 살뜰하다 라고 하면 살뜰함을 나타내는 말 뭐라고 생각해야 돼? 칭찬이야. 살뜰하다 알뜰하다. 근데 내 잠을 깨운 귀뚜라미를 발로 그냥 밟아버리고 싶은 그 심정을 귀뚜라미 살뜰히도 날 깨웠구나 라고 칭찬을 하는 것은 속마음과 반대니까 무슨 법을 기억해줘야 되지? 반어법이다. 살뜰히도 날 깨웠구나 반어적 표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놔둬라, 두어라 라는 거는 좀 덤덤히 받아들이는 거야. 두어라 밑에 나는 수용 체념이라고 했을 때 틀린 말 아니지. 그냥 받아들이는 거의 상황으로 체념, 수용, 놔둬라. 제 비록 미물이지만 하찮은 생명이지만 무인동방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독수공방 사람이 없는 이 외로운 방에 내 뜻을 아는 내 뜻 밑줄 끄시고 외로움 이 외로움을 아는 존재는 저뿐인가 하노라. 저뿐에다가 동그라미 뭐밖에 없다고 귀뚜라미. 그럼 원망의 대상이었던 귀뚜라미가 동병상련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서로 같은 병을 나누면 서로에게 연민을 가지게 되는 동병상련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동병상련 되겠습니다. 발음 조심하세요. 동병상련입니다. 잘 적어주세요. 바로 갑니다. 단답형의 동병상련이 답이 될 것 같네.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감정이입했어. 누구한테? 귀뚜라미한테. 살뜰이를 깨웠다라고 반어법 사용했어. 귀뚜라미는 감정이입의 대상이자 살뜰이는 아씨 왜 잠을 깨워가지고 이 귀뚜라미 소리 때문에 오늘 잠은 다 잤네 뭐 이런 심정을 귀뚜라미한테 뭐라고? 살뜰이도 날 깨웠구나 라고 칭찬하는 마음으로 반어적 표현 사용한 거죠. 네. 불면증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1번으로 가실까요? 문제 풀이를 간단하게만 좀 하겠습니다. 좋다. 가나다의 공통점. 근데 쌤이 지금 일찍 와서 질문하는 친구들 문제들 보니까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낯선 지문이랑도 다 연결시키는 거에서 딱 이런 문제 유형이거든. 그래서 문제에 대한 피드백 시간을 일요일이랑 모든 요일에 2교시는 다 가능합니다. 모든 요일 2교시 그리고 주말에 일요일 쌤이랑 같이 개별 시간을 가지면서 질문들을 정리를 해보면 작품이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짝풀이로 조금씩을 한번 해보자고요. 1번에는 당연히 3번 해야 되겠지? 이런 거 너무 좋지 않니? 일상생활을 소재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나라고 좀 적어줄래? 나. 근데 교훈적 내용이 아니야 나에서는. 그냥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건 왜 안 돼요? 라는 거는 질문으로 나누기로 하고 2번 보기 박스 가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시조는 주로 사대부들이 향유하는 이런 거 외워. 이거 진짜 한 문제 나올 것 같아. 평시조랑 사설시조의 갈래적 특징이 있지. 조선 초기의 가사의 특징과 조선 후기의 가사의 특징이 있지. 김상현 쌤이 칠판에 적어주신 거에서 이거 무조건 나올 것 같아서 쌤 강조 직전에 엄청 시리 할 거거든요. 핏대 세워서. 그런데 보기 박스의 내용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필기해 주셨죠, 그죠? 조선 전기는 양반 사대부들의 문학에서 조선 중후기로 가면서 서민의식 성장하지. 그래서 서민들의 산문 정신으로 사설시조와 한소리계 소설, 춘향전 같은 것들이 창작이 된다고요. 자, 그럼 시기 구분 한번 해볼게. 조선 전기에다가 내용 박스. 사대부들이 향유하는 문학 양식이었다. 작가들은 간결하고 정제된 형식. 아이고 너무 좋다. 간결에다가 밑줄, 정제된 형식에다가 밑줄. 테라가 아까 절제미라고 얘기 나왔죠, 그죠? 절제된 미의식, 간결하게 절제시키죠. 정제됐다라는 게 뭡니까? 정제 탄수화물 생각해보세요. 막 껍데기 같은 거를 다 떨어낸 깨끗한 상태에서의 정제입니다. 정제. 유학자들의 담백한 정서, 충의사상, 충의사상에다가 밑줄, 자연관에다가 밑줄. 그럼 자연관 나오는 순간 송순의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성관 지어서 앞에서 살펴봤죠? 조선 후기에다가 네온박스. 시조의 정형성이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그 느슨해지는 거에서 나온 갈래가 뭐다? 장형화된 사설시조에다가 밑줄. 형식이 변화하면서 내용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작가들은 봐봐 일상적 소재에다가 밑줄 솔직히 궤적 같은 거 되게 일상적 소재잖아. 고모장지, 새살장지 일상적 소재잖아. 논밭가라 기읒 메고 농민에서의 하루 브이로그 일상적이잖아. 서민적에다가 밑줄, 소박한 생활 감정에다가 밑줄 이런 거를 시정 생활 감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시정이 생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적지는 마시고 문제 풀면서 쌤이랑 나눠요. 해학적에다가 동그라미, 풍자에다가 동그라미. 서민문학의 정신은 뭐다? 힘든 삶을 웃음으로 극복해요 라는 해학가. 그리고 허위의식 풍자는 뭐예요? 아큐 먹어라 라는 거를 돌려서 두터비 팔이 물고 두어미에 지가 앉아 이런 걸로 나타내는 거지. 자 그러면 독수 공방의 외로움이 절제됐습니까? 사설시조인데 절제된 어조에다가 X. 그리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와 다 문제 유형이 이렇네. 나의 화자와 다의 화자를 동일한 인물로 생각해라. 나에서는 시름이 그리고 다에서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 그러면 나에서의 삶의 시름은 뭐 때문이다? because of 님의 부재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을 하시면 되겠고 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에서는 시름 해소수다. 그래서 아까 노래를 부른다 했지. 아 시름이 많은 사람은 노래를 불러서 풀었던가 라고 하면 창문이랑 노래랑 동일한 거야. 그지? 그래 문제 풀어보면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는 다 맞는 이야기. 답은 5번. 하자의 마음을 다른 대상에게 전달해나가 우리가 배웠던 작품에서 소재 얘기해봐봐. 5번 선지는 어떤 작품에 무슨 소재랑 연결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이 배웠던 작품에서 하자의 마음을 다른 대상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내 마음 담아 보내요. 뭐 배웠지?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세입이 나버든 나처럼 여겨주세요. 맷버들이 여기에 나가죠. 이제 너무 피곤하나요? 힘을 내볼게요. 5번으로 갑니다. 가해 하자는 계절장수가 파는 물건에 관심을 보이다가 현학적인 태도를 비판을 하고 독자에게 반전을 통한 해양미를 느끼게 한다라고 하면 계절이라고 했자샤라는 거에서 5번. 본질, 절제, 도피, 현학 모르는 단어 있으면 쌤한테 꼭 얘기해 주셔서 자세한 설명 들으시고요. 한자어들 다 보시면서 해야 돼요. 쌤은 계속 어휘 얘기할 때 밀어붙이고 싶습니다. 모델. 도시 모델, 도시 구조 모델 할 때 지대에 대해서 꼭 여러분 단어 동음이어로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56페이지 가자. 좀만 힘낼까? 오늘 엑기스는 좀 할게. 강호사시가.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힘든 사람은 좀 일어나셔도 됩니다. 피다리 책상이 저쪽 뭐 뒤쪽으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이 좀 나눠서 써도 되니까. 야 이거 너무 중요하다. 강호사시가에다가 별표 3개 너무 중요하다.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갈래는 전사수양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흐름에 따른 전사수양 강호에서 자연을 즐기는 임금님 은혜에 감사 밑줄 그자 임금의 은혜에 감사에다가 밑줄 역부는이라고 좀 적어놓을까? 역부는이셨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를 합니다. 계절의 흐름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구조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통사구조 반복에다가 밑줄 그리고 3번에다가 별표 의인, 대구, 대유 등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사용하고 자연에 대한 예찬에다가 밑줄 그리고 유교적 충의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별표를 좀 쳐줘. 유교적 충의에다가 별표 셋 밑에다 뭐라고? 매 수마다 종장에 들어가 있거든. 종장이라고 적어야 돼. 유교적 충의 밑에다가는 뭐라고? 종장이라고 적어놓자. 자 이제 집중해봐봐. 너무 중요해. 최초의 연시조야. 강호의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두 번째 수로 가볼까? 강호의 여름이 드니 초당의 일이 없다. 강호의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있다. 문장구조 반복되죠? 통사구조 반복되죠? 겁나 중요하니까 봄부터 들어갈게요. 강호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강과 호수라고 얘기하는 순간 너무 유치해. 강과 호수는 부분을 통해서 전체적인 뭐를 빗대어 표현했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강과 호수 합친 자연이야. 강호 가로 묶으시고 위에다가 자연. 대유법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대신 빗대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면 대한민국. 삼천리 화려강산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한반도 나타내는 것처럼 강호의 봄이 들어 각 수의 계절적 배경 일수 초장의 제시가 되는구나. 미친 흥이 절로 난다. 미친 흥에다가 밑줄 끄시고 하자 정서는 어떻다고? 미친 흥. 탕요 개변의 금리너가 안주로다. 탕요 개변하면 무슨 뜻이지? 시냇가.
푸른 시냇가에 탁에다가 동그라미 막걸리 탁자는 탁주할 때 탁자입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푸른 시냇물에 있는 것이 막걸리를 한잔 하는데 오늘의 안주는 뭐다? 금리너에다가 밑줄 쏘가리로 안주를 삼아서 막걸리 한잔 한다. 소박에다가 동그라미 안분지족 안빈납도 이 몸이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는 것도 역군은이셨다. 역군은이셨다에다 물결 표시 자연 친화적인 삶 속에서 항상 유교적 중의. 뭐 여러분이 이제 뭐 이재용 회장님한테 땡스투 하는 거죠. 삼성 직원이라고 생각해봐봐. 유급 휴가를 주셨어. 가족들이랑 엄청 막 좋은 호텔에서 수영장에서 진짜 맛있는 막 치킨에다가 맥주를 탁 피자랑 같이 탁 먹는데 막 회사 복지로 누리는 거일 때 이제 제일 드래곤 덕분에 내가 이 삶을 산다. 뭐 이런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반 사례부로서 맹사성의 강원사시죠. 사시사 여기에서 시적하자가 느끼는 감정 이 내가 누리는 모든 자연의 즐거움과 행복이 임금님 덕분입니다. 이수로 가시죠. 강호의 여름이 드니 초당에 일이 없네요. 초당에다가 밑줄 끄시고 일이 없다에다가 밑줄 유유자적에다가 밑줄 빨리 성은이 그분이 오셨다. 빨리 일어나라. 유시랑 간파에다 가로로 긋고 별표 믿음이 있는 강의 물결 강의 물결이 어떻게 믿음이 있습니까? 의법에다가 밑줄 고뇌다니 바람이로다. 믿음이 있는 강의 물결이 바람을 근데 약간 뒤집어서 얘기해야 되잖아. 바람이 강의 물결을 만들지 강의 물결이 바람을 보내주는 건 아니잖아. 주객전도인데 굳이 적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주객전도라고 얘기 안 해주셨으면 안 나오거든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유시랑 강파는 의법이라는 거는 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강의 물결이 어떻게 믿음이 있냐라고 하면 의인이라는 거는 이건 좀 당연하지 않냐? 강의 물결을 보내는 것이 바람이다. 이 몸이 여름에 서늘한 거 제일 행복 아닙니까? 서늘하게 지내는 것도 역군은이셨다. 아이스크림 사주면 좀 힘을 내봐야 돼. 알았지?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게. 자자자자 뺨을 때려버려. 잠이 올 때는 이 몸이 서늘하게 지내는 것도 역군은이셨다. 괜찮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가을로 갈게. 가을은 풍요로운 계절. 강호의 가을이 되니 고기마다 살쪄있다. 포동포동 풍요에다가 동그라미. 봐봐. 큰 배 몰고 가지 않아.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서 흘리뛰어 던져주고 흘리뛰어에다가 밑줄 이런 시크함 멋있지 않니? 잡히면 잡히는 거고 막 없으면 없는 대로 라는 거에서 무욕적이야. 겁나 무심해. 무심히 흘려뛰어서 던져두고 이 몸이 자연 속에서 소일거리 하면서 지내는 것도 역군은이셨다. 낚시하면서 자연에서 서늘한 가을에 금을 실어서 배낚시하는 이 즐거운 삶, 가을의 여유로움입니다. 사수로 갈게요. 강호의 겨울이 되니까 눈 깊이가 한 자가 넘네. 눈 깊이가 한 자가 넘었어. 한 30cm의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엄청 많은 눈이 내린 거죠. 삿갓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서 삿갓에다가 동그라미, 누역에다가 동그라미 전부 다 소박한 옷들이구나. 소박한 차림새구나. 안분지족 안빈납도에다가 밑줄 겨울에 춥지 않게 지내는 게 제일 복이지 않습니까? 역군은이셨다. 어렵지 않지만 반드시 나올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1등급 정리해서의 내용들을 좀 잘 보셔야 되겠네요. 가보자. 작품의 내용 구조는 제1수에 보면 탕요 개변, 시냇가, 거기에 금리너가 안주. 제2수에서는 초당에 강파가 보낸다 물결을. 작은 배에 고기를 잡고 있는 가을, 겨울에는 눈 깊이가 한 자를. 이 모든 것들이 역군은이셨다. 형식적인 특징에서 강호에라고 똑같이 1부는 시작하는데 2부에서의 초장은 계절을 넣어주시고 니은에서는 화자의 정서, 화자의 감정, 중장 부분에는 샬라샬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마지막에 공장에 이 계절에서 할 수 있는 키워드의 핵심 키워드 이것이 역군은이셨다. 형식상의 특징 진짜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형식상의 특징에다가 별표 3개 무조건 출제라고 좀 적어줄래? 형식상의 특징 별표 3 무조건 출제다. 무조건 출제. 작품의 문학사적 의도 나온다. 그래서 김상겸쌤이 원래 내셨던 문제 유형이 아닌데 김상겸쌤이 2학년 담당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 유형을 본인도 늘 내는 문제 유형으로 만들어버렸어. 김청고 시그니처라고 얘기하고 싶은 문제 유형은 뭡니까? 개수 구분의 문제. 선지에서 띵띵띵띵띵띵 몇 개, 7, 8개의 선지에 거기에서 맞는 옳은 진수 개수 문제.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나옵니다. 근데 그 개수 문제가 특징이 또 어때요? 한 작품에서 여러 선지가 아니죠. 가나다나에서 여러 작품에서 가는 블라블라, 나는 블라블라. 그래서 반드시 김청고 시그니처 개수 문제에서 나올 진술 3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도에다가 밑줄. 그러면 최초의 이 타이틀을 기억해 주시고 이황의 도산 12고가, 이의 고산 9고가의 영향을 받은 이런 장난질을 조심하라고. 영향을 준 거야, 알았지? 최초의 연시도라서 이황의 도산 12곡이 배웠어. 이의 고산 9고가가 배웠어. 어떤 내용을? 역군은 이셨다 이런 거 배운단 말이야. 임금님한테 유교적 충의까지 땡스트 날려주는 거. 자연의 귀에다가 밑줄 끄시고 자연을 예찬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뭐 이런 말 너무 좋지 않니? 감호가도의 선구자에다가 밑줄 10년을 경영하여 송순의 작품가 맹사성의 감호사시가를 기억해주세요. 괜찮죠? 그러면 넘어가서 여기는 안 나간 반 있지? 변해요. 해포 푸는 노래 변해요. 무대문화 이것까지는 안 나간 반 많죠? 맞죠? 네. 그러면 변해요는 잠시 아껴놓고 향수 가겠습니다. 향수에 이번에 향수 안 나가면 맞나요? 질문을 나가. 나왔으니까 그럼 미리 해놓을게요. 그냥 쌤이 해줘도 똑같은 내용으로 포인트 동일하게 짚을 수 있기 때문에 겁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향수 그 다음에 11번에 댓글의 동난지부터 해서 기또리 저기또리 그리고 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향수 별표 3개. 이번 시험에서의 가장 하이라이트 향수. 나룻배와 행이 so easy. 광화문 좀 괜찮은 시였어. 광화문 운명에 대한 비판 괜찮아. 그 작품을 좀 어렵게 낸다면 헷갈릴 수 있어. 그리고 향수는 무조건 단답형의 공감각적 심상 나옵니다.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 한 10개 뿌려졌을 때 무엇에 무슨 한지 자유자재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게끔 자동 탑재 부탁드려요. 네, 오늘 그 내용까지 하면 우리는 오늘 밥값을 했다. 우리는 오늘 1시간 반을 나름대로 뿌듯하게 보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향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지용 하면 뭐지? 시인들의 시인. 윤동주 시인의 스승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예인의 연예인이라고 하면 쌤은 지디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이돌들이라든지 이 아이돌들의 문화 지금의 50이 돼도 지디는 지디이지 않을까. 그랬을 때 정지용 시인은 시인들의 시인 향수입니다. 갈래는 자유시자 서정시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향수 되겠습니다. 1번에 토속적 시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런 시골의 분위기의 토속적 시어는 당연히 향토적 분위기에다가 밑줄 엄청나게 감각적 시어를 사용하거든요. 감각적에다가 밑줄. 여러분은 몇 가지의 감각을 갖고 있습니까?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5가지의 2개 이상의 감각을 골고루 섞는데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 공감각까지. 그래서 6가지의 감각들 어떻게 쓰였는지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감각적 이미지가 해주는 역할이 뭐다? 아니 눈을 감아도 정지용 시인의 고향이 어떤 모습인지 그려져. 고향의 모습 생생에다가 밑줄. 그곳이 참아 꿈엔들 이치리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다? 여러분이 잠을 자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을 담아서 후렴구에다가 밑줄. 이거 얘기하는 순간 주제행이야. 그곳이 참아 꿈엔들 이치리야 라고 하면 쌀이 뭐라고? 주제시행, 주제행. 그 속에 1년의 고향의 모습 막 그리워 라는 거 다 얘기하고 나면 그곳이 참아 꿈엔들 이치리야. 그곳이 참아 꿈엔들 이치리야. 한 년이 끝나고 나면 후렴구가 들어오거든요. 안정감에다가 밑줄, 통일성에다가 밑줄. 좀 전에 이 몸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역군은 이셨다, 역군은 이셨다, 역군은 이셨다. 동장에 다 역군은 이셨다가 들어오는 강호사시가에서도 안정감과 통일성을 부여를 했던 것처럼 주제행이 안정감과 통일성을 부여를 해준다. 아니 근데 어제 뭐 했는데 왜 진짜 눈에서 여러분 피가 흐르는 거 눈이 엄청 빨갛네. 너무 마음이 안쓰럽네요. 뭔가 어제 행사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1년부터 들어갈게. 넓은 벌 동쪽 끝으로 넓은 벌판. 생각해봐. 빌딩 숲이 아니잖아. 넓은 벌판이잖아. 그 동쪽의 끝에 옛 이야기를 지줄대고 있는 실개천. 이쪽에 옛 이야기를 지줄대는 실개천에다가 밑줄. 개천이 실처럼 가느다란 실개천이 옛 이야기를 짓거리고 있대. 짓기짓기를 하고 있대. 옛 이야기 지줄대는 사용된 표현기법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실개천이 여기 30년 전에는 이런 사람이 살았고 100년 전에는 이 마을의 전설을 막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옛 이야기를 지줄대는 실개천 사용된 표현기법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의인법. 감각적 이미지는 어때? 실개천을 눈으로 보는 이미지가 아니라 예디하기를 조절. 예디하기 지줄되는 밑에 나가는 청각. 그리고 그 실개천이 고 스트레이트가 아니야. 휘돌아 나가는 거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 시각. 그래서 실개천의 이미지 청각과 시각으로. 이걸 공감각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청각과 시각으로 실개천을 공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했다라고 하면 아니야. 이런 거 복합이야. 복합. 그냥 2개 이상의 신상에 예디하기를 지줄되는 청각과 휘돌아 나가는 시각적인 이미지는 공감각이 아니라 각각 감각. 청각이랑 시각. 휘돌아 나갔습니다. 얼룩배기 항소 그려지나요? 밑에다가 시각. 얼룩배기 항소 한 마리 넓은 벌판에 하는 그 울음소리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 우는 곳. 금빛 게으른 울음에다가 별표 3개. 금빛 게으른 울음에다가 별표 3개. 이제 공감각 때 얘기할게. 울음 우는 곳인데 아 얘들아 근데 잠깐만